저는 오늘 VGG넷 원문인 Very Deep Convolution Network for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 발표를 푼 2단계입니다. 우선은 이번 논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제일 중요한 키워드 논문 서문에 보면 보이는 부분인 그 Convolutional Network Architecture의 depth랑 그 다음에 스몰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르는 3x3짜리 컨버전 필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서문 다음에 이제 VGNet에서 실제로 사용한 그 논문에서 보면 그 컨버전 네트워크의 컨피그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보면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 그 A-LRN, 그 다음 BCD로 구분되는 것 중에 있는 VGG 16 네트워크. 기존에 어떤 있던 네트워크들이랑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면, 모든 컨볼루션을 진행할 때 3x3짜리 필터를 썼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기존의 뭐 컨볼루션과 액티베이션을 거치고 맥스풀는 구조랑 다르게 컨볼루션 플러스 액티베이션을 연속으로 뭐 많게는 3번에서 4번까지도 적용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BCD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컨볼루션을 얼마나 더 진행하고 덜 진행하느냐로 나눠지고, 그래서 모델의 깊이가 11개 레이어부터 최대 19개 레이어까지 나눠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알렉스넷이나 뭐 아니면 같은 대회에 나와서 1등을 했던 인셉션 넷만 보더라도 11x11 혹은 5x5 같은 3x3에 비해서는 좀 큰 그런 커널 필터 사이즈들을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왜 3x3짜리 컨볼루션을 쓰냐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VGG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들은 두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런 3x3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세 개의 넌 리니어한 그 렉티피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그 액티베이션을 3번 거치는 게 한 번 거치는 것보다 디시전 펑션을 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한다. 그냥 저는 쉽게 이해해가지고 필터 3번 적용하는 게 한 번짜리 적용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추출 내지는 더 명확한 성능을 보여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umber of parameter의 수를 감소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간단한 예시로 뒤에 설명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10x10짜리 이미지에 7x7짜리 필터를 먹이게 되면 이제 4x4짜리 이미지가 나오고, 10x10 이미지에 3x3 필터를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3번을 적용하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8x8, 6x6, 4x4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그 사이즈의 아웃풋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를 해보더라도 7x7에는 이제 49개, 3x3을 3번 적용하는 거는 9개짜리가 3번이니까 27개니까 단순히 한 채널만 비교를 해봐도 이 토탈 파라미터의 개수가 80%나 더 큰 필터를 적용하면은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3x3짜리 제일 작은 크기의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수가 줄은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 위에 있던 첫 번째 이유였던 세 개의 넌리니어한 rectification 레이어를 거치는 게 왜 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하냐.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지 않은 어떤 단순하게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의 그 매트릭스 곱이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활성화 함수가 없이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몇 개가 있든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렬곱들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활성화 함수가 없으면 왼쪽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있는 그 MLP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연결로만으로도 표현이 되는, 그래서 딥하게 네트워크 레이어를 쌓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이 필요하고, 또 이제 뭐 XOR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액티베이션을 2번 통과시켜서 그 리니어리티를 줘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액티베이션을 많이 통과시키는 게 더 많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니까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렇게 본인들이 세운 3x3 컨볼루션 그리고 또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트레이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파라미터들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됐던 거는 이제 앞선 그 컨피그레이션은 총 6개의 모델 아키텍처 왜 11개부터 이제 19레이어를 다르게 해 가면서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앞에 놔뒀나 했더니 이제 그 VGG 16이 가장 많이 쓰이고 또 VGG 16이 가장 성능이 좋았던 VGG 16을 쓸 때 가장 그 레이어가 작았던 11개짜리 레이어로 먼저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VGG 16의 아키텍처에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앞단에 그 4개의 컨볼루션 그리고 맨 끝단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개의 어떤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네트워크 A를 학습시킨 걸로 초기화를 하고 인터미디에이트한 네트워크들은 돔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를 했다. 이렇게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을 진행할 때 2가지 접근 방법을 썼다는데 하나는 이제 주어지는 이미지가 사이즈가 좀 다르고 실제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는 224 224 3짜리 이미지인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의 이미지를 스케일링 할 때 고정된 크기로 이제 리스케일링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싱글 스케일 트레이닝이랑 그 다음에 또 가장 작은 스케일링 단위 256, 그 다음 가장 큰 단위는 512 사이의 중간에 아무 값이나 랜덤하게 뽑아서 추출하는 멀티 스케일 트레이닝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당연히 이제 멀티 스케일로 이미지의 크기를 스케일을 여러 개로 하면서 그 스케일된 이미지에서 224 by 224를 크로핑하는 그런 방식이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더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득이 되고 그런 방식을 어그멘테이션 방식 중에 스케일 지터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224 by 224짜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56 by 256부터 512 by 512 사이즈를 뭐 하나의 크기로 고정을 해서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다양한 값으로 그 리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224 by 224로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테스팅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좀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저 학습이 그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한 학습이 아니고 아마 그 훈련 도중에 그 밸리데이션을 위한 테스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가장 끝단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개를 컨볼루션으로 다 바꾼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는 7x7로 뒤에 있는 2개는 1x1로 바꿔서 어, 그리고 또 이미지 사이즈가 Q인데 그 Q를 이제 꼭 S랑 똑같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인풋 이미지를 다르게 줘서 아웃풋 채널이 1x1짜리 1x1x 1000짜리 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좀 n by n by 1000짜리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채널이 딱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으로 n by n짜리 배열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클래스 스코어 맵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클래스 스코어 맵 각각의 클래스 스코어 맵을 스페셜리 어버리지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테스트를 하는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고정된 크기의 14x 14짜리 뭐 인풋을 주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걸 컨볼루션 하면 1x1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인 16x 16 같은 게 나서 아웃풋 결과가 2x2로 나와버리면 이제 하나의 값으로 그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n by n짜리 만들어지는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면 이제 Z축에 해당되는 각각의 색깔이 다른 것들의 하나의 채널이라고 하면 그 각각의 채널에 있는 값들을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1바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매겨서 레이블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은 아까 뭐 얘기했던 싱글 스케일이랑 뭐 멀티플 스케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BCD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성능이 나온 표인데 B에서 C, C에서 D로 갈 때는 성능이 이제 에러가 낮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D에서 E로 갈 때는 깊이가 더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능이 그게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컨버전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을 최대 19까지로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보다 깊이를 더 깊게 해줘야 어차피 성능 때문에 19까지로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이제 VGGNet은 기존의 어떤 여러 개의 큰 필터를 쓰는 거 대신에 필터를 여러 번 중첩해서 넣어가지고 파라미터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효과 성능도 좋게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알렉스넷이 한 8개의 레이어 정도로 구성된 레이어에 반해서 VG16 같은 경우에는 16개 레이어니까 거의 2배 이상 깊은 네트워크로 설계를 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단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맨 마지막에 3번이나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도 전체 토탈 파라미터 개수가 되지만 138만 개 중에 거의 120만 개가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몰려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단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네, 인풋을 초기화인가 할 때, 첫 번째 A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초기화를 해서 인풋에 넣잖아요. 맞나? 네네, 네네. 근데 그거 네네, 맞아요. 논문에서는 무슨 그런 그레디언트의 불안정의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A를 초기화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왜 하필 그 A로 했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요. 궁금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네트워크를 제일 낮게 한 게 11개짜리 레이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지면 당연히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가 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뭐 9개로 쌓는 거나 뭐 8개로 쌓는 거보다 11개로 쌓았을 때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일단은 더 레이어가 5개나 더 있으니까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설명인 것 같은데 왜 레이어 그럼 11개짜리 A로 학습한 거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냐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다 여러 가지 레이어 여러 가지 뎁스로 해봤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아시는 게 있으면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액티베이션 부분 혹시 네. 다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혹시 어떤 부분을 아, 네. 이 부분에서 네, 그 뭐였지? 그 기존에는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바로 그냥 시켰다고 했고, 지금 이 VGG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활성화함수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제가 좀 잘 못 들어가지고, 혹시 다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아, 그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각각이 뭐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하면 렐로 같은 이제 액티베이션을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이제 한 번 진행했을 때보다 세 번 진행하는 게 왜 더 낫냐는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썼을 때 그 퍼셉트론의 레이어를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아, 네. 건데, 결국은 이제 왼쪽에 아래 있는 식처럼 뭔가 히든 레이어가 8 곱하기 9짜리 어떤 연결로 돼 있으면 결국은 그 아웃풋 y는 x 곱하기 w2, 그래서 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있는 w1이랑 히든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w2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 그러니까 결국은 액티베이션으로 나오는 값으로 뭔가 변환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값을 쓰다 보니까 매트릭스 하나로 되니까 결국 뭐 히든 레이어를 중간에 아무리 넣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인풋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를 이렇게 결합한 거랑 다를 바 없어지는 효과가 나서 어, 이거는 이제 활성화 함수가 없으면 레이어를 중간에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넣은 발표 자료고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러 개 넣는 게, 여러 번 통과시키는 게 왜 하나를 썼을 때보다 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하냐는 거는 그뭐 XOR 문제 같은 거를 저는 생각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나를 가지고 그 XOR 평면을 분할할 수 없듯이, 그 평면이 두 개가 돼야 더 완벽하게 분할이 되듯이 그 평면을 이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로 쪼개는 게 결과에는 XOR 같은 단순한 문제는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더 복잡한 문제가 될수록 그런 평면을 쪼개는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더 구체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출력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네, 들리시나요? 네네, 논문에서 들려요. 계속 densely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약간, 네, 잠시만요. 지금 저는 5쪽에 3-2 테스팅을 보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이제 denselly하게 업사이드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denselly하게 됐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나속 밑에도 evaluation에 댄즈 에발루에이션이란 것도 있고, 이제 도표에 보면은 뭐 댄스랑 멀티크롭이랑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댄스라는 게 그 사전적인 의미는 알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발표자님이나. 우쪽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보여주신 페이지에 6번째 줄에 댄슬리라고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랑 이제 논문 7쪽에서 테이블 5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덴즈 에발루에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건 좀 주의 깊게 보진 않았는데,
저 뒤에 붙어있는 논문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벤슬리라고 써있는 아, 2014년 저 세르만에 전 잘 모르겠네요. 혹시 링크로 걸려있는 논문이 뭐죠? 제가 지금 링크가 된 건가? 잠시만요. 어, 이건가? Integrated Recognition Localization. 네, 그거인 것 같아요. 2014년도 거. 이 부분은 숙제가 되는 건가요? 아, 맞네요, 질- 맞네요. 질- 저번 시간에도 숙제가 있었죠. 질문해주신 분이 숙제를 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발표자분이 준비를. 질문하신 분이 하셨는데. 네, 아, 아니죠, 그때도 아니죠. 그랬던 네네. 걸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 민기님도, 발표하신 민기님도 숙제가 있었으니까. 처럼 이제 아, 그때는 발표하신 민기님이 분이. 궁금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좀, 준비해야 알아오, 된 것 같아요. 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아, 부분은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약간 댄스넷이랑 연관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잘 알려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제로. 네. 혹시 정우님 숙제 해오셨나요? 저 찾아봤는데 그 제트넷 이전에 했던 것도 보면은 원래 227인데 4로 잘못돼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다른 논문에도 나오는 것들 보면 다 224가 약간 기준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아니면은 거기에서만 거기 두 논문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VGNet 질문하실 분들 혹시 네. 그 데스로 그 레이어 쌓을 때 왜 네. 이게 기준이 됐을까요? 성능이 제일 좋아서이지 않을까요? 16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능은 19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16이 더 좋은. 19가 더 나쁜 경우도 있더라고요. 테스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뭐, VG 16이랑 뭐, 그거를 앙상블을 해서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로 제출했다고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글쎄요. 16이 뭔가 된 이유는, 안 된 사람이 1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나? 왜 음, 그렇지?
이게 결국 컨볼루션을 3번 적용한다는 게 7x7짜리 하나 매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뭐 9x 9짜리를 컨볼루션을 쓸 일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저희 인공지능 숙제 때도 레이어 쌓을 때 정말 최적의 답을 못 찾겠어가지고 저도 이 레이어 그대로 썼던 것 같은데 그냥 얘네들이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나온 게 아닐까. 약간 실험적 내지는 경험적으로 맞아. 얻어낸 수치일 확률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음.